그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로켓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우주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에서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기준을 바꿔버린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조롱이었고 그 다음엔 의심이었고 결국엔 무릎 꿇은 인정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발사, 단 한 줄의 데이터, 그리고 단 한 나라의 침묵이 전 세계 항공 우주 시스템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심.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절대 예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고 있던 과학과 기술, 그 모든 기준이 무너질 테니까요.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날은 미국 시각으로는 새벽 4시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집에서 원격 접속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꼭 이 광경을 연구소 모니터 앞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업무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고 커피 머신에서 나는 김마저도 그날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서는 KBS WORLD 생중계 화면이 준비되고 있었고 옆 모니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궤도 정보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로켓 발사 때처럼 다들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분석 담당자인 리사 쿼드는 두 번째 에스프레소를 연달아 마시고 있었고 로렌조 박사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책상 아래에서 무릎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정해야 할 이 공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엘리엇, 왜 이렇게 집중하나? 한국 성공 가능성 높다고 봐. 제 옆자리의 젊은 연구원, 제이콥 플린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직 박사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신참이었지만 무척 총명하고 도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 하지만 성공하면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선언이 될 거야. 선언이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무시해온 기술 신흥국들이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대답하는 시대라는 거지. 제이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겠죠. 시간은 천천히 흘러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제 머릿속도 동시에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단순히 연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미국 기술만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다는 사실을 이번 한국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편견 속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조차 꺼내기 힘든 것이었고 제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인정하지 않는 쪽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0초를 알리자 회의실은 더욱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한 채 말이 없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륙 후 20초까지는 주연소 안정성 확인, 60초까지는 1단 분리 안정성 검증, 250초부터는 중력 교차 구간 진입. 그 모든 과정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야만 성공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임무가 무산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정하지 않고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디어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가르던 그 장면은 평생 수십 차례의 로켓 발사를 보아왔던 제게도 처음처럼 느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초반 추력 곡선이 예상보다 부드럽게 상승했고 진동 데이터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오른쪽에 떠있는 실시간 고도 데이터가 정밀하게 목표 궤도에 근접하는 걸 보며 저는 믿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하네요. 리사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윽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 불리는 중력 교차 지점을 통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크린 상단의 경고 알림이 점등되며 자동 분석 시스템이 최대 감시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미국도 유럽도 수차례 발사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만큼 변수도 많고 예측이 어려운 지점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누리호는 단 한 번의 자세 수정을 하지 않고 이 구간을 직진하듯이 돌파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오차율은 기존 예측치보다 20분의 1 이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로렌조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는 단순한 운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 누리호는 천천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여느 발사체와 다를 바 없는 비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의 엔진 소프트웨어는 마치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읽고 있는 듯 기체의 각도와 추진력을 초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뭐야, 저건 예상치보다 훨씬 정밀해. 저는 모니터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모니터 속 궤적은 마치 잔물결처럼 부드럽고도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리사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엇,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로켓 비행 그래프와 형태가 달라요. 추력 제어 패턴이 거의 인간이 설계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실 리사는 분석 능력이 뛰어난 연구원으로 평소에도 주관이 뚜렷하고 비판적 사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리사가 놀랄 만큼 누리호의 비행이 정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누리호가 비행 20초를 지나면서 대기 저항을 조절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세 진동 수치가 거의 무시될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도 구간에서는 미세 오차가 쌓여 큰 편차를 만들기 마련인데 누리호의 비행 데이터는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저기 보세요. 예측치보다 오차 범위가 훨씬 작아요. 제이콥이 옆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한 듯 소곤거렸습니다. 이건 1단 구간 통과가 거의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발사체조차 초반 추력 안정 구간에서는 항상 0점 몇 %의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누리호는 그것도 정밀 궤도 진입용 미션 중에 그런 수준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시간 생중계를 보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화면이 저희 모니터에도 나타났습니다. 연구소 내부의 대기실에서는 긴장과 희망이 함께 엇갈린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연구원은 손을 마주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절박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리사가 잠깐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연속된 계산식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렬한 감정이 제 안에서 빠르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수준의 기술이다. 그러던 중 누리호는 가장 중요한 고비 중 하나인 중력 교차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단계로 손꼽히며 이전까지도 여러 국가의 발사체가 수차례 실패를 겪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중력의 변화, 궤적 각도, 추진력 판단 등 모든 게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어정쩡하게 끊겼습니다. 보통 이 구간에 진입하면 최소한 한 차례 자세 조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누리호는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지나갔습니다. 수정 없이? 저는 그 말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공식과 시뮬레이션은 물론 우리 연구소의 예측 모델까지도 이 점을 기적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모니터에서 표시되는 실시간 수치는 갈수록 명확해졌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오차 범위는 놀랍게도 예측치보다 압도적으로 작았습니다. 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리호가 목표 궤도 진입 신호를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안정적인 궤도 진입을 알리는 순간 회의실에는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놀라움, 경외, 그리고 믿기지 않는 듯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장면은 누리호가 단순히 데이터를 맞췄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계산기를 끄고 모니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린 순간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하고 강렬한 감동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발사체 하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세계 과학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태풍처럼 작용했습니다. 당장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유럽 우주국 ESA였습니다. ESA 산하의 발사체 기술센터에서는 누리호의 궤도 진입 오차와 추진력,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긴급 분석 리포트를 내부 배포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궤도 제어 기술이 시사하는 바. 그 보고서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ESA가 추구하던 전통적 기술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형 시스템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ESA는 외부 기술에 대해 선망하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기로 유명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담았다는 것은 누리호가 더 이상 지역적인 성공이 아니라 국제 표준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변화는 미국 내 학계에서 벌어졌습니다. MIT와 스탠퍼드, 칼텍 등 명문 공대 교수진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술 논문이 ARXIV 과학 논문 사전 공개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Post-NURI 에러 기술 독립의 역설이 세계 항공 우주 시스템에 미친 영향. 이 논문은 누리호를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기술 독립이 가져온 혁신의 대표적 예로 삼았습니다. 특히 한국 개발진이 외부 도움 없이 핵심 기술 대부분을 자체 개발한 것을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국가 주도형 우주 개발 모델로 평가하며 기술적 자립이 기술의 속도와 정밀도를 반드시 제한한다는 기존의 가설은 무너졌다. 그렇게 결론짓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 뼛속 깊이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도 기술은 결국 자본과 경험의 싸움이라고 믿어왔고 그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들만이 우주를 개척할 수 있다는 편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단 한 번의 결과로 그 신화를 뒤집었습니다. 겸손하게 말없이 담담하게 말이죠. 연구소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코웃음을 치던 앤드류 토마스 박사는 이번엔 직접 한국어 논문을 인쇄해와서 회의실에 붙였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에서 내려다봤어. 이제는 옆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야 할 때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작 더 혼란스러워한 건 저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논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얼마나 겸손했는가? 내가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자만이었는가? 그 질문은 저를 괴롭혔고 동시에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누리호는 단지 궤도를 넘은 로켓이 아니라 제 인생과 철학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KARI와 해외 전문가 간의 비공식 세미나 개최, 기술 교류 및 연구 문화 논의, 장소 대전. 초청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 기술, 그 사람들, 그 나라를 이제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레임먼 박사는 제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리엇, 자네라면 잘 어울릴 거야. 그곳의 방식과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철학을 직접 보고 와서 전해줘. 그 말 속에는 과거의 그가 아닌 새로운 자세로 세상을 보려는 인간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누리호를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국 전날 연구소 전체 메일에 초청 소식이 올라갔습니다. 동료들 중 몇몇은 조용히 와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제이콥은 말없이 USB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걸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우리가 지금껏 놓쳐왔던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작은 플라스틱을 손에 쥔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이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과학자가 된 이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로켓 하나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그건 오만했던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해진 한 줄기 조용한 질문이었다. 진짜 기술은 어디에서 오는가?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저 먼 궤도 너머에서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이끌었던 건 논문도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안에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대전까지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기술로만 바라보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에 도착한 날 제일 먼저 마주한 건 커다란 현판도 아니고 거대한 설비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로비 한쪽에 놓인 낡은 철제 모형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실패는 기록되었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더 길게 기록되었고 우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우리는 날았습니다. 저는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단지 성공한 로켓이 아닌 실패를 끌어안고 만든 기술이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한 권의 책보다 수천 줄의 코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발표를 마친 후 윤재민 박사와 단둘이 연구동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엘리엇 박사님, 저희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어야 했습니다. 기술보다 더 먼저 구축해야 했던 건 신뢰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로켓은 세상을 향한 증명이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선 아직도 밤샘 중인 연구원들이 조용히 커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그 풍경은 마치 과학이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떤 젊은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엘리엇 박사님, 미국에서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경쟁이라 여겨왔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신뢰 위에 쌓이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 말에 젊은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해.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솔직해야 진짜 좋은 기술이 나와.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술을 만든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연구원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린 늘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더 배우고 더 같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누리호가 지나간 그 길 위로 또 다른 수많은 도전이 쌓이겠죠. 그리고 그 도전의 시작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믿음과 묵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소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수치와 속도로 측정되지만 진짜 기술은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과학자가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엔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과연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든 기술도 누군가에겐 그들의 세계를 바꾸는 작은 날갯짓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날갯짓을 믿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무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